특강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은 단어 정리법, 초간단 요약 및 추궁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단어 정리법, 초간단 요약 및 추궁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에 대해서는 뭐 사실 한영민의 강의를 소개하라고 하면 뭐 받아쓰기 전도사네, 뭐 단어쟁이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verything comes down to vocabulary. 이렇게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장원규 씨가 한번 번역을 한번 해주시죠. Everything comes down to vocabulary. 그렇죠. 네, 우리말로 딱 요약하면 결국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결국엔 단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통역대학원 입시도 입시고 뭐 유학을 준비한다는 분들, 임용시험 준비하는 분들에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는 분들 많이 봤고, 또 이분들이 강의 특성상 한두 달 듣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보통 짧게는 뭐 6개월에서부터 길게는 몇 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이분들이 이제 영어 능력이 늘고 안 늘고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성공적으로 영어 능력이 는 사람들의 특징이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거였어요. 단어였습니다. 단어. 제가 단어 강조한 것은 10년 전, 제가 2002년 3월 제가 31일 날 특강을 하고 4월 첫날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강조를 해왔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영어 능력이 더디게 드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걸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 수업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비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좀 더디는 분들의 경우는 이거였어요. 결국 단어를 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성봉 씨가 저번에 상담하러 왔다가 단어 정리 이렇게 물어보러 왔다가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왜냐하면 이성봉 씨만큼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성봉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상황이 말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수업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어차피 하는 거고, 오늘 별도로 한 30분 정도 이걸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제 멀리 통역대학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딱 꼽으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어휘력입니다. 근데 어휘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휘집에 있는 딱 단어를 보고 1:1 대응을 아느냐 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이걸 보면 그래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딱 말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고 좀 더 깊이 있는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단어를 딱 보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뉘앙스를 안다는 것이 그냥 그 단어 하나 딱 한 번 딱 공부한다고 해서 딱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영문을 대하면서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거의 체득하게 돼서, 내가 단순히 뭐라고 대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오래 공부에도 불구하고 별로 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뮤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게시판에 있는 자료실 게시판에 처음에 제가 어휘와 맥락이라고 해서 모든 강의의 첫 시작을 이걸로 시작했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료실, 지금 이걸 보신다면 이걸 지금 들어가 보셨겠지만, 처음에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8월 22일부터 이 특강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강혜선 씨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이때 제가 첫 강의의 주제로 잡은 게 뭐였나요? 보시면 어휘와 맥락이었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매주 하게 될 특강의 첫 번째 주제를 어휘와 맥락을 정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걸 제가 전제로 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정리를 해놓은 걸 보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변형을 시켜놓은 걸 보거나, 아니면 복습하는 과정을 보면 너무 잘 못하고 있거나, 너무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너무 덜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어휘의 진정한 뜻을 모르거나 용법을 몰라서 읽는다든지 듣는다든지 아니면 쓸 때 콩글리시가 많이 나오거나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표본을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종미 씨, 이제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신흥 강세 세력 지금 SO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이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좋아요. assure라는 단어를 한 적 있나요? assure십시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assure십시오. 어떤 맥락에서 나왔었나요?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 안 나시고? 까먹었어요. 자, 복습이 덜 된 겁니다. 이러면은. 근데 안내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맥락까지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그것까지 제가 가기 전에 정리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종훈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 이종훈 씨의 정리 방법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정리하는 방법 기본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변형을 많이 주었더라고요. 근데 변형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임종미 씨는 assure가 몇 번이냐면 515번이에요. 이제 이게 노트라고 하면 515 assure 쓰고 나서 괄호해놓고 예, 글씨가 많이 구린데 여기 이제 반 지점이라고 했을 때 예문을 여기다가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나서 모자랄 것 아니구나. 여기다가 뜻 정의를 적었어요. 여기다 정의를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예문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516번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좋은 형태라고 봅니다. 왜 그 정리 방법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복습할 때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 정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습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1번 단어만 본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assure라는 단어만 보고 다른 걸 안 보고 잠깐만 이게 어떤 때 나왔던 맥락이었지라고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assure는 언제 나왔냐면 with fertility rates at as low as almost 1 per women, the value of another life ushered into the world is simply beyond description. 기억나시죠 이제? 그럼 이제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용을 안 보고도 딱 보자마자 그래 이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이제 세상에 이렇게 이거였지라고 해서 딱 떠올랐어요. 그럼 된 겁니다. 그럼 복습할 때 다음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는 예문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습을 할 때 definition이 바로 밑에 붙어버려 있거나 이렇게 예문이 밑에 붙어버려 있으면요 이거 보다 보면 슬쩍 보여요.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안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적고 나서 이것도 그냥 여기까지 definition 넘어오면 여기까지 적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반을 딱 해서 여기다 단어만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쪽에 단어만 적고 여기는 definition하고 예문을 적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복습하다 보면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단어만 적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손을 이렇게 가리고 단어만 보고 떠오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떠올랐어요. 그럼 예문을 보는 거지. 예문, 그런 뜻이었지.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문, 정의까지 다시 읽어보시고, 그래, 그런 뜻이었어라고 그때 나왔던 맥락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떠오르지 않는 것들은 표시를 나중에 해둬서, 나중에 다시 복습할 때는 표시해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이성봉 씨 질문도 그랬고, 이런 이제, 잠깐만요. 글을 차라리 여기다가 공책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원문은 다 써버려요. 원문을 그대로 다 쓴 다음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도, 모르는 단어가 여러 개 나온단 말이에요. 표시를 해두고 요 옆에다가 그 단어 정리 및 단어 정리만 하는 거야, 그냥. 상당히 브릴리언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다 단어 정리만 해놓으면 여기 나오는 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는 요거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종미 씨? 괜찮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사실 상당히 브릴리언트한 방법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어를 우리가 정리하는 목적은 단어를 내가 알기 위해서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만 딱 봤을 때도 무슨 의미인지 떠올라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영문을 보고 그 영문이 무슨 뜻인지 알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어떤 맥락만 떠올렸을 때 그 단어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맥락만 떠올렸을 때 그 단어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장을 읽게 되면요, 모르긴 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가 3개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맥락이 조금만 읽어보면 맥락이 다 연결된 하나의 글이죠. 그러니까 잘 몰라도 이 단어 정확한 뜻을 몰라도 맥락상 당연히 이 단어 유출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는 복습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맥락만 떠올렸을 때 그 단어가 탁 떠오르게 하는 연습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단어를 적고 거기다가 예문 1개씩만 적으라고 하죠. 왜 1개씩 적으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예문을 볼 때 그 예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던 예문인지 내가 떠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간접적으로 맥락을 연습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되고 그냥 글을 전체로 다 해놓고 그것만 찾아놓게 되면은 읽으면서 당연히 그 맥락에서 유추가 되기 때문에 맥락을 연습하는 연습이 덜 되고 나중에 이걸 갖다 떠올려서 그때그때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1:1 대응에서 벗어나고 능동적으로 영어를 쓸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단어 하나만 딱 봤을 때 무슨 맥락인지 떠올라야 돼요. 아무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게 진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까 뭐 있었을까? 좀 지나서 물어봐야겠다. peasant가 뭐죠? peasants. 농장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어떤 때 나왔던 거였나? 이렇게. 그렇죠. 네. 지금 한 단어가 틀리긴 했지만 지금 거의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이게 언제였냐면은 옛날에 만리장성을 만들 때, 이제, 땅 없고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성벽 짓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페전트를 봤을 때 그런 의미까지 딱 떠오르고, 페전트가 명사로 그 중간에 이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디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로 소장농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맥락이 딱 나왔을 때 페전트가 딱 떠오르는데 도움이 이미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전체 읽고 나서 그 중간중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면은 기억나지만 내가 또 쓰려고 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뭐 토익 시험 이런 거 잘 봐요. 막 990점, 980점 이렇게 나온대. 그리고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아니라 읽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고 모르는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어떤 쓰는 능력이라든지 말하는 능력을 보면요. 글의 수준이 이 사람들이 겉으로 시험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확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원웨이로만 공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에서 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겠거니라고 대충 알지만 거꾸로 뒤집어서는 내가 요 맥락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주 한정적이에요. 많은 걸 가지고 없습니까? 투웨이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어 정리를 하는 것은 내가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어 쓰고 정의 쓰고 예물 한 문장만 쓰는 거예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가 4개가 있으면 단어 적고 정의 적고 예문 한 번 쓰는데 한 번에 4개가 다 나오니까 정의를 그냥 4개를 다 적은 다음에 그 밑에 예문 한 개 딱 쓰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편한 방법이지만 우리 편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 쓴다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쓰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쓰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는 몰랐는데 컴퓨터로 많이 정리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정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요즘에는 다 제가 종이사전을 고집할 수만 없는 것도 요즘엔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전 종이사전을 썼지만 그래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네이버 영양사전에 가가지고 드르륵 해가지고 카피 컨트롤 뭐요? C 컨트롤 V 띡 해가지고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장난해요? 카피에 페이스트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 정의를 몇 번이나 읽어보겠어요? 안 읽어보죠. 근데 우리가 정리하는 목적이 뭐냐? 하다못해 타이핑이라도 하면 타이핑하면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게 되는데 드르륵 드래그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버리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그 번호는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시간 좀 줄이려고.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라면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이걸 잘 정리해서 내 거로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간 그렇게만 실패해놓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을 생각하면요. 여기에다 드리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하려고 그걸 드래그 페이스트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그게 그 정도 일진데 모른다 나왔는데 여러 개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하나 예문 하나만 적는다. 이건 정말 게으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써보는 거지. 아니,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도 했습니까? 깜지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 수백 번씩 쓰는 거. 그런데 그 시간 생각하면 이거는 뭐 아까운 시간이 아닌 건데. 그래서 저는 나오면 다시 적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모르는 단어가 이제 표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표시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모르는 단어, 그 표시가 많은 거, 몰랐던 거 표시하는 것들은 따로 정리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또 한 번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영어를 잘하는 게 목적인데, 그것을 게으름 피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걸 제대로 알기 위한 거, 내가 써먹기 위한 거였어요. 또 한 가지. 결국엔 다 이제 본인과의 싸움의 문제인데, 이거 복습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왜냐하면, 그 정리하는 거 자체도 힘든데 나중에 다시 보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을 선생님 복습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인이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사실 본인들도 아는 얘기인 겁니다. 몇 번이나 복습하는 게 좋을까요? As many times as possible. 이게 정답이에요. As many times as possible. 그러니까 그럼 한 번? 말도 안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표시해가면서. 그런데 조금 하다 보면요. 몇 번 이걸 떠나서 조금 하다 보면 표시가 자꾸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딱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지나가 버리면 되지. 그럼 나중에는 표시된 것만 보면 되는 거죠. 몇 번 정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느 표시가 두세 번 될 때까지는, 점을 찍으셨네요, 여기. 표시가 몇 번 될 때까지는 이거를 계속 몇 번씩 보는 거예요. 똑같이 중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딱 보니까 700번까지 걸리는데 복습하는데 700번이면요. 한 3시간 하면 다 읽어볼 수 있겠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난 이게 좀 깝깝해. 그래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시간 낭비였던 것 같습니다. 4개월을 돈을 얼마를 들이고 시간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정말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는데 2달이 있습니다. 2달 동안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알바하느라고 6개월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공부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용이 없었는데 그 6개월 공부했는데 이제 2개월이 남았습니다. 2개월간 선생님하고 공부했을 때 실력이 늘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Who do you think I am? 아니, 이렇게. 다른 데다가는 온갖 시간을 다 투자했으면서 여기다가는 그런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깝깝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내가 하느라고 얼마 시간 투자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건 아까운가 봐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건 시간을 투자하면 나오는데 단어 정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중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시간 투자해야 될 곳은요, 단어 정리예요. 단어 정리와 복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업의 맹점이 뭐냐면 수업을 듣다 보면 아니면 혼자 공부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것만 따라가요. 처음에는 진도 나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걸 정리 못하고 좀 시간이 지나면 진도 나가는 거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오히려 더 그래서 안 돼요. 더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만 뭐냐면 요거만 딱 하면은 오늘 다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씩 늘게 되면은 수업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것만 하고 이제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정리도 좀 더 철저히 하고 복습도 좀 더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남는 시간에 딴 걸 한다는 거지. 너무 철저히 해도 이제 도대체가 시간이 남는다. 그때 이제 뭐예요? 내가 다뤄야 될 다른 내용들, 받아쓰기라든지 보는 책이라든지 이걸 늘려가지고 똑같이 정리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읽느라고 시간이 걸려가지고 정리를 못한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요. 어느 정도만 제가 사이클 설명했었죠? 어느 정도만 한 다음에 거기서 빼가지고 단어 정리할 시간까지 고려해서 내가 하루 안에 가진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분량을 차곡차곡 천천히 늘려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자연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루 18시간이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곡차곡 하고 요것만 하고 요거 못하는 거 있을 수 없었거든. 이미 이게 그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18시간이라는 기간을 저는 항상 빡빡하게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기사 2-3개 하는데 막 단어 정리 하루에 30개, 30-40개는 기본이고 100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00개, 200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100개, 200개 나오니까 이거 딴 걸 못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 보는 걸 무지 줄여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이거 복습 못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다른 분량을 마음대로 늘리지 않고 여기에 항상 맞춰갔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 맞춘 게 지금 생각하면 맞는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다시 더 봐서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정리하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하루에 시간을 투자했을 때 많이 봤어도. 그러니까 이제 보는 분량이 늘어나고 내가 딱 보자마자 맥락이 떠오르는 것도 알아갔기 때문에 그때 실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교적 이걸 정말 못했던 상태에서 1년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에 정리가 10,000번이 넘었었고 이미 그게 딱 보면은 써먹을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까지 했던 거죠. 물론 따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쓰는 연습을 따로 했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뭐 하면 딱 떠오르는 맥락이 단어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는 속도도 그냥 단순히 단어만 한쪽으로만 봤던 사람들에 비해서 빨랐었고 그런 상태에서 뭐 무슨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시험 점수는 당연히 잘 나왔을 거고 그렇게 된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철저한 단어 정리와 복습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장훈규 씨가 지금 졸고 있는 장훈규 씨가 지금 몇 번째 조교인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제 생각에 지금 조두구 씨가 첫 번째였고 1대 조교, 그 다음에는 성환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벌써 이름까지 잠깐 했던 6개월 하다가 저를 배신하고 여기서 강사로 와가지고 저를 배신하고 저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요. 여기서 스텝스 강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욕하고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명 강모 씨 있었고 이 사람 7명 인원수를 따지면 8명째예요 지금. 이 8명 중에 이 시행착오를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내 조교인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정리를 막 했어요. 뭐 하고 있냐? 왜 번호가 500번밖에 안 되냐고 지금 공부를 2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정리를 다시 시작했냐 했더니 번호가 6,000번대가 됐는데 6,000번대 됐는데 그간 정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다 그걸 덮어버리고 다시 하자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8명 중에 원규 씨는 아직 그렇게 했나요? 왜냐면 복습 아예 안 하니까 모르죠 아직.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졸고 있지.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이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게 정말 주도면밀하게 안 하면요. 내가 조금만 지나면 6,000번 넘으면 이건 다시 복습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간 꾸준히 한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2년 공부했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2년보다 훨씬 더 못했던 거였어요. 내 조교인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everything comes down to vocabulary. 그리고 제가 통역대학원 강의하면서 저 입시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단어 정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워낙 많이 봐서 다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에서 20년 살았어요. 대학까지 나왔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이 사람 단어 정리 안 하더라고요. 나 하라고 안 했어요. 물어보면 다 알거든. 단어 정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모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살았건 안 살았건 간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미국에 살고 왔는데 시사적인 단어를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정리하라니까 하더라고요. 1년 내내. 1년 동안 이 사람이 4,000번을 넘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 사람 붙었어요. 지금 붙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몇 사람들 2, 3년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2년 정도 공부했는데 보면은 단어 정리를 저보다 더 철저히 했더군요. 10,000몇천 번까지 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 이 책이 여덟러들해질 때까지 복습했더라고요. 하라면은 다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뭐였냐면 단어 정리 방법을 좀 새롭게 했더라고요. 단어를 적고 나서 밑에 예문만 적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예문을 거의 제 기억으로 7,000번이 넘은 예문을 딱 물어보면 탁 나와요. 7,000개가. 나는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외워버리면 될 것 같아서 정의는 찾아서 보고 예문을 외워버렸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공통점이 딱 그거였어요. 시간이 지났을 때 영어가 는 사람과 늘지 않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걸 해야 는다라는 것하고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이걸 했느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 했던 사람들이라면 뭔가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단어 정리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정리와 복습이 철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Double up on whatever you were doing. 우리말로 번역해 주시죠. Double up on whatever you were doing. 지금까지 단어 정리에 쏟아부었던 노력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마간간에 2배 이상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 뭐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또 이런 특강하겠죠. 문장 암기의 중요성. Double up on whatever you are doing. 문장 암기를 안 하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좀 시간이 있다면 뭐 이제 받아쓰기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2배.
우리 선생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이거 하다 보면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엔 단어인 겁니다. 결국엔. 물어보면 몰라요. 이 사람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끝인 거예요. So please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어 정리와 복습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뭡니까? 아니에요. 단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단어예요. 천사의 말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은 단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단어입니다. 부인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단어가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좀 이유를 좀 알아주시고 또 해가 지나면 이제 통역대학원 입학 이제 물론 이제 저는 통역대학원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긴 했지만 입학 이렇게 낙방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찝으라고 한다면 결국 이걸 찝는다는 얘기예요. 단어 복습할 때 입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복습하다 보면 입으로 하게 돼요. 이거 하다 보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 하게 됩니다. 결국 단어 복습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거다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구호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단어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구호라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